매일 걸으면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많은 의사들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골격계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심장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힘을 빼앗는 것, 즉 점진적인 근육량 감소와 균형력 약화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적절한 운동 없이 매 10년마다 최대 8%의 근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낙상, 통증, 움직임의 불안정,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저는 72세의 김철수 환자분에게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지만 근육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분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경고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초대입니다. 집에서 통증 없이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하고 부드러우며 치료적인 동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힘을 되살리고 자세를 개선하며 에너지를 일깨우고 몸의 안정감을 되돌려주는 동작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다리, 균형,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운동들은 두려움 속에서 나이 드는 것과 힘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습관이지만 근육 노화의 실제 영향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0세부터 우리 몸은 매년 1-2%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활동적으로 유지하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깊은 근육 섬유나 골밀도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식물의 잎에만 물을 주고 뿌리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움직임과 근력 강화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움직이게 하지만 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엉덩이의 안정성이나 쉽게 일어서는 데 필요한 다리 힘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약함, 허리 통증, 계단을 오를 때의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68세의 박순자 환자분은 자랑스럽게 오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골밀도가 떨어졌고 무릎이 점점 더 아팠습니다. 과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힘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뼈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근육 지지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힘, 균형, 조정을 결합한 운동은 낙상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자세, 심지어 기억력까지 개선합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시라면 걷기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른 자극, 잠자는 근육을 깨우고 관절을 되살리며 젊음의 민첩성을 되돌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움직임의 행위를 노화에 맞서는 진정한 약으로 바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동작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 활성화입니다. 생명의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 그룹 이상입니다. 심장의 보조 펌프입니다. 수축할 때마다 발에서 위로 혈액을 밀어 올려 중력을 이기고 정맥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펌프가 약해집니다. 깊은 움직임의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 자연스러운 근육량 감소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져 부종, 무거움, 경련, 심지어 정맥류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터해야 할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 활성화, 즉 생명의 펌프입니다. 간단하고 충격이 없으며 엄청나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에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서 있거나 앉아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세요. 2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런 다음 반대 동작을 하세요. 발 뒤꿈치를 지지하면서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15에서 20회 반복하세요. 깊게 숨을 쉬고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동작이 몇 초 만에 혈액순환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몇 번 반복한 후 다리에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미세순환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연습하면 부기가 줄고 피로가 덜하며 걸을 때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제가 진료했던 70세의 이영숙 환자분은 매일 밤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이 동작을 하루에 3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발목의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맥 기능 부전이나 부종이 있는 경우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속도와 강도를 조정하세요. 종아리 활성화는 단순한 신체 동작 이상입니다. 내부에서 젊어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일상 루틴의 일부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매 걸음마다 새로운 생명을 펌프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벽 푸시업입니다. 젊어지게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 푸시업은 노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변화를 주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바닥도, 무게도, 사전 근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벽과 움직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상체의 힘을 되살리고 자세를 개선하며 호흡까지 자극합니다. 60세 이후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3가지 기둥입니다. 벽에 어깨 너비로 손바닥을 대고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 가슴을 가까이 하면 팔 이상의 것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대흉근, 삼두근, 삼각근, 코어 등의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절된 수축은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벽 푸시업은 나이가 들면서 흔한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합니다. 표면을 밀 때 어깨가 열리고 가슴이 확장되며 몸이 똑바로 서는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며칠 연습한 후 숨쉬기가 더 좋아지고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열린 자세는 진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66세의 최병호 환자분이 목 통증과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진료실에 오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 벽 푸시업을 10회씩 부드럽게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주째에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더 좋아지고 더 똑바로 걷게 되었어요.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세요. 발은 단단히, 몸은 정렬되게.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 밀 때 내쉬세요. 8에서 10회 반복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리세요. 더 강도를 원하면 벽에서 몇 센티미터 더 떨어지세요. 시작하기 전에 어깨 문제, 고혈압 또는 현기증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노력을 조정하세요. 매일 연습하세요. 팔이 더 단단해지고 등이 더 곧아지며 호흡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세를 회복하면 수년간의 생명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3번째 동작은 보조 스쿼트입니다. 독립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스쿼트는 과장 없이 60세 이후에 사람이 계속 독립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의하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마다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일상적인 동작이 도전이 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리 힘의 점진적인 손실, 엉덩이의 경직, 코어 약화 때문입니다. 이 힘을 되찾는 것은 자율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행하려면 단단한 의자나 안정적인 지지대만 있으면 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앉으려는 것처럼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가 좌석에 겨우 닿을 때까지 하고 위로 밀어 올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처음에 어려우면 손으로 허벅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력과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 코어를 강화합니다. 서 있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낙상을 피하는 데 책임이 있는 큰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균형의 신경 수용체를 자극하고 뇌와 근육 사이의 조정을 개선합니다. 운동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쿼트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운동 기억력이 더 좋고 반사신경이 더 민첩합니다. 75세의 정밀한 환자분이 슬프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 도움 없이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 3회 보조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8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힘이 생기면 점차 늘리세요. 관절염이나 무릎 보철물이 있는 경우 먼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깊이와 속도를 조정하세요. 보조 스쿼트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신체적 독립의 선언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때마다 몸과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여기 있어. 강하고 움직이고 있어. 네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무릎 높이 들어 걷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기는 심혈관 운동과 근력 강화 사이의 완벽한 다리입니다. 충격 없이, 위험 없이 온몸을 활성화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염, 과체중 또는 균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동작은 심장의 이점과 조정력 및 민첩성의 이점을 결합합니다. 수행하려면 똑바로 서서 등을 곧게 펴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쪽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한쪽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또는 통증 없이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편안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다른 다리로 번갈아 하세요. 더 안전하게 벽 앞에서 하거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혈관 기능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코어, 엉덩이, 다리에 잠자는 근육을 깨웁니다. 각 들어 올림은 고관절 굴근, 둔근, 복근을 활성화하고 팔의 교대 동작은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근 조정을 강화합니다. 의학적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릎 들어 올리기와 자세 제어를 포함하는 운동은 요추 이동성을 개선하고 관절 경직을 줄이며 뇌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은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의 한상민 환자분이 자주 넘어지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벽에 기대어 하루에 3번, 한 번에 1분씩 이 운동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균형이 너무 좋아져서 넘어질 두려움 없이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 세트당 30초로 시작하여 하루에 3번, 유연하게 호흡하세요. 현기증이 나거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릎을 더 높이 들어 올리거나 탄력 밴드를 추가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이 여전히 힘과 리듬과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5번째 동작은 둔근 브리즈입니다. 등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근 브리즈는 노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등의 진정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보호하고 엉덩이를 안정시키며 온몸에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통제력, 자신감, 자세를 되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수행하려면 매트와 같은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리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바닥에 단단히 놓으세요. 손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몸 옆에 놓으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 엉덩이, 무릎이 일직선을 이룰 때까지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리세요. 둔근을 조이면서 2에서 3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음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이 동작은 이동성의 3가지 기둥, 즉 둔근,
요추 부위, 코어를 활성화합니다. 걷거나 앉거나 무게를 들 때 몸을 지탱하는 후방 사슬이라고 불리는 것을 강화합니다. 노인의 경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이 근육들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엉덩이 경직, 요추 약화, 낙상 위험이 발생합니다. 둥근 브리지를 연습하면 잃어버린 균형이 회복되고 60세 이후 가장 흔한 불만 중 하나인 만성 요통이 줄어듭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부드러운 들어 올림은 골반의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체액저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고관절 굴근을 스트레칭합니다. 또한 몇 초 동안 수축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마음 근육 연결을 개선하는 데 핵심인 등척성 근력을 운동합니다. 71세의 윤경희 환자분이 매일 아침 허리 아래쪽 통증으로 깨어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둥근 브리지 12회씩 3세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탈장이나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 먼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둥근 브리지가 평생을 지탱하는 조용한 힘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등, 엉덩이, 자신감이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부드러운 동작이라도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각 몸에는 고유한 리듬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학적 평가입니다. 혈압, 심혈관 상태, 관절 건강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근력과 균형 평가를 받으세요. 이를 통해 운동을 실제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 문제가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작은 느리고 통제되어야 하며 유연한 호흡을 동반해야 합니다. 연습 중에 현기증, 가슴 통증, 심계항진 또는 호흡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다른 핵심 조언은 꾸준함이 강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시간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10에서 15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노력보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또한 각 세션 전후에 수분을 섭취하고 좋은 지지력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근육량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와 이러한 운동을 결합하세요. 잘 자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휴식은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약물을 복용하거나 관절 보철물이 있는 경우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예방의학입니다. 매일 몸을 돌보세요. 올바르게 사용할수록 힘, 균형, 자유로 더 오래 반응할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을 유지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이 세월이 아니라 움직임의 침묵으로 늙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육, 호흡, 균형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유기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강하고, 아직 배우고 있다고. 기계나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과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종아리, 벽푸시업, 보조 스쿼트, 제자리 걷기, 둥근 브리지, 이 5가지 동작은 운동 이상입니다. 생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해온 모든 것에 대해 몸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힘을 빼앗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뒤꿈치를 들 때마다 자유롭게 계속 살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영감을 준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 움직임과 희망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방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